안녕하세요, 울마크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저는 제가 사용 중인 렌즈 10가지를 정리하고 각 렌즈에 대한 한 줄 평을 소개했는데요. 최근 제 장비 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며 바뀐 장비 현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어떤 이유로 장비를 교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렌즈 구성의 변화부터 살펴보시죠. 저는 3년 전인 2018년 봄에 알파7 마크3를 구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카메라 장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알파7 마크3 구입 이후 머지않아 함께 구입하며 거의 매주 사용해왔던 렌즈가 바로 탐론의 2875 f2.8 렌즈였습니다. f2.8의 밝은 조리객각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저 또한 약 130주가 넘는 시간 동안 거의 한 주도 빼지 않고 사용했던 렌즈가 바로 탐론 2875였습니다. 2875는 광각 영역이 28mm부터 시작하는 단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2875로 구입하고 1년 뒤인 2019년 6월에 1635 GM 렌즈를 구입하기 전까지 두 개의 광각 단렌즈로 2875의 부족한 광각 영역을 커버했습니다. 그 두 렌즈가 바로 삼양의 13mm f2.8 렌즈와 자이스의 25mm f2 바티스 렌즈였습니다. 저는 이 가볍고 가성비 좋은 탐론 2875와 바티스 25 렌즈를 2년 넘게 사용했고 만족하며 사용해왔습니다. 저는 이 두 렌즈를 짧은 고민 후에 빠르게 처분했고 새 렌즈를 들여왔는데요. 저는 2875를 대체할 렌즈로는 소니의 2470 f2.8 G마스터, 그리고 바티스 25를 대체할 렌즈로는 소니의 20mm f1.8 G렌즈를 선택했습니다. 두 렌즈 모두 신품으로 구입했는데요. 현재 소니에서는 렌즈 새 제품에 정품 등록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 받을 수 있는 제품을 고려했을 때 중고 제품과의 가격 비교 시 중고 제품의 메리트가 크지 않아 신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오픈마켓에서 2470GM과 20.8 렌즈를 구입했고, 각 가격은 2470GM의 경우 약 190만원, 20.8G 렌즈의 경우 약 10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탐론 2875는 구입 당시 96만원에 신품 구매했고 이번에 63만원에 처분했습니다. 바티스 25는 75만원에 중고로 구입했고 62만원에 중고로 처분했습니다. 애초에 저는 별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하면서 광각의 초점 거리에 밝은 조리개를 가진 20mm f1.8 렌즈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20.8 렌즈를 먼저 구입했고 바티스 25를 처분할지 고민 중에 렌즈 가격과 정품 등록 이벤트를 보고 2470GM의 구매 역시 결정한 건데요. 탐론 2875의 28mm 초점거리 때문에 구입했던 바티스 25도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탐론 2875와 함께 처분했습니다. 20.8 렌즈와 2470GM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리뷰 영상으로 별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저는 100-400GM 렌즈를 약 1년째 사용 중입니다. 100-400GM 렌즈는 장망원의 풍경을 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일출과 일몰 등의 먼 거리의 풍경 사진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100-400GM 렌즈를 사용하며 다소 아쉬운 때가 있었는데요. 이 아쉬움은 100-400GM 렌즈의 광각 성능보다는 그 초점거리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초 70-200G 렌즈의 대체 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고민하던 때 100-400GM 렌즈와 200-600G 렌즈를 고민했던 것은 바로 망원의 초점거리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여러 장르의 사진을 두루 찍는 편인데요. 새 사진에서는 명확히 400mm 초점 거리가 부족함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4200만화소의 알파7 R3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잘라 쓰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렌즈의 초점 거리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화질의 손상이 분명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200-600G 렌즈로 넘어가거나 추가로 구입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망원 텔레 컨버터를 구입하기로 결정했고 결론적으로 1.4배 컨버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2배 컨버터를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간략히 서술하자면 피사체의 배율 증가에서 얻는 이득보다는 2.0 컨버터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화질 손상과 조리개 값의 어두워짐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4 텔레 컨버터를 63만원에 신품 구입했습니다. 텔레 컨버터는 후에 짧은 리뷰 영상으로 다룰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초에 속칭 서서브 카메라로 알파 6600을 구입했습니다. 100-400GM 렌즈를 구입한 후 70-200G 렌즈를 처분하면서 쓰지 않던 RX100 마크4를 함께 처분하며 만든 돈으로 3번 카메라를 구입했던 건데요. 당시에는 알파7 마크3와 함께 영상 촬영이나 타임랩스 촬영을 위해 삼각대의 거치에 두고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는데요. 바디 세대의 사용 후기는 지난해 이맘때 만들어 놓은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알파 6600을 1년간 사용하면서 바디 자체가 가진 성능이나 만듦새에 큰 아쉬움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소니 미러리스 APS-C 센서 제품군, 다시 말해 크롭 센서 카메라 중에 플래그십의 위치를 차지한 최상위 제품인 만큼 만듦새와 함께 FZ F100 배터리 채용으로 인한 배터리 스태미너,
센서 시프트 방식의 손떨림 보정 기능 등 장점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아쉬움을 느꼈던 것은 센서의 크기, 흔히 판형에서 오는 한계점이었습니다. 최근 저는 밤하늘의 별 사진을 즐겨 촬영하는데요. 알파 6600의 APS-C 센서는 풀프레임 센서에 비교해 센서의 크기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망원 영역에서는 1.5배로 이미지가 크롭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겠지만 넓은 범위의 하늘을 촬영해야 하는 별사진에서는 이 좁아지는 화각은 단점이 분명합니다. 또한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물리적으로 작아서 어두운 별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ISO 감도를 높였을 경우 이때 생기는 노이즈도 풀프레임 센서 카메라에 비교해 매우 큰데요. 대체 카메라로 결정한 알파7C 역시 정품 등록 이벤트 기간이었고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마자 잠시 고민한 후에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알파 6600은 중고로 130만원에 구입했고 약 1년간 사용한 후에 116만원에 처분했습니다. 각 제품의 사용 후기는 별개의 리뷰 영상을 통해 소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주 짧게 각 제품의 사용 후기를 요약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20.8 렌즈는 관광 렌즈답게 매우 넓은 화각으로 시원시원한 풍경 촬영이 가능합니다. f1.8로 밝은 조리개를 가진 만큼 야간에도 핸드헬드로 충분히 촬영이 가능한데요. 워낙 작고 가벼운 만큼 풀프레임 카메라의 APS-C 모드, 다시 말해 크롭 모드를 활용해 30mm 정도의 스냅용 렌즈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만듦새와 사진의 해상력 역시 매우 훌륭하고 특히 왜곡 억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며 큰 단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2470GM 렌즈는 탐론의 2875에 비교해 AF 신뢰성과 만듦새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소 초점 길이가 2875에 비교해 약간 더 길고 무게가 무거운 것이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2875로 다시 회귀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망원에서의 5mm보다는 광각에서의 4mm를 넣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무겁고 비싸다는 것 외에는 큰 단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1.4 텔레 컨버터는 구입 후 새 사진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많지 않았는데요. 달사진 촬영에 사용해본 결과 100-400GM 렌즈의 400mm 구간에서 최대 조리개 값이 5.6이지만 f8로 약 1.5스탑 정도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화질에 큰 손상이 없었고 또렷한 이미지를 구현하는데요. 장망원의 풍경에도 충분히 활용해본 후 리뷰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알파7C는 사진의 품질, 보정 관용도에서 알파7 마크3의 센서를 그대로 가져온 만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작고 가벼워서 희소성에 아주 큰 이점이 있는데요. 카메라의 스위블 LCD는 처음으로 사용해봤는데 다양한 각도, 특히 로우 앵글의 세로 사진 촬영에서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숫자 펑션키와 그립부 전면에 조작 다이얼이 없는 부분은 큰 아쉬움이지만 대안을 찾았고 현재 적응했기 때문에 사용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작고 가벼운 풀프레임 카메라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오랜 기간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역시 큰 아쉬움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각 제품의 사용 후기를 차례대로 제작할 계획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풀지 못한 이야기는 해당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